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네, 경미 씨 제가 몇 해 전에 일본 여행 간 얘기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하도 들어서 뭘 드셨는지 어디를 갔는지를 다 알 정도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본에 특별한 게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요? 바로 버스였습니다. 버스가 출입구에 계단이 없었고 또 이렇게 정차를 하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승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더라고요. 네. 어르신들, 어린이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승차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죠.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복지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사람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이렇게 세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복지의 시작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경기도 복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김원기 부의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의정부시 송산 1, 2동 자금동의 김원기 의원. 1964년생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한국능력교육개발원 연구교수,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의정부시청 평생교육비전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 삼선 의원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도민을 섬기는 복지행정을 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복지 전문가시죠. 김원기 부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열어나가는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화사한 봄과 함께 행복이 활짝 꽃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봄이에요. 따스한 봄인데 네. 봄이 하면은 소풍도 좀 가고 싶고 그런데 소풍은 어떻게 다녀오셨는지요? 저도 소풍을 많이 가고 싶었는데 예. 일정상 갈 수는 없었고요. 네. 저희 경기도청에 오시면 정말 봄꽃이 화려하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도민 여러분이 우리 도청에 오셔서 꽃 구경하는데 저도 같이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의정도포기도 도청 네. 가서 잔디밭에서 네, 네. 의자 펼쳐놓고 녹화를 좀 해야겠어요. 소풍 온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냥 아쉽지만 여기서 예. 진행을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에 계속해서 이제 복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도 그럴 것이요. 사회복지와 함께 길을 정말 멀리 걸어 오셨거든요. 네네. 교수로서 또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강의도 하시기도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경력들이 도의원으로서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복지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찬이고요. 학문적인 이제 전공도 했고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강의한 것이 이론적인 많은 그 바탕과 기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의회는 이론적인 바탕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사회복지를 강의했던 그런 경험이 저의 의정 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론과 현실 이게 병행한 건데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론을 접했을 적하고 실행을 옮겼을 때 느꼈던 진짜 복지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예. 현실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의 보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보편적인 복지와 또 함께하지 않나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신문 사설처럼 좀 받아적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복지가 그런 또 같은 방향이라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네. 자, 이번 10대 의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셔서 지금 쭉 10개월 정도 됐나요? 네.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막중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는데 주목할 만한 성과 이거는 참 보람차다,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제가 이제 그 의정부가 지역구다 보니까 네. 북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11월에 우리 경기 북부의 350만 도민이 그동안 염원해왔던 경기 평화광장이 북부 청사광장 앞에 있었는데 드디어 네. 작년 12월에 개장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전 이 평화광장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광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네네. 큰 보람이고요. 네네. 금년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타 광역 단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가지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네. 이러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해방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 대안이 바로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과 의회의 협치의 그 결과물인 학교 실내 체육관이죠. 이 학교 실내 체육관이 작년도에 136개 학교가 드디어 개관이 된 거죠. 이것은 네. 제가 10대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정말 큰 보람이고 결과의 산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시 부부청사에 있는 제2청사죠. 평화광장 가보셨나요? 네. 안 아직 가보셨죠? 못 가봤는데 가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매주 주말마다 네. 많은 그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셨구나. 1층 지하인가요? 그 도서관도 예, 열려 예, 있어서 맞습니다. 네. 열린 도서관으로 해서 예. 굉장히 좋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네.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꼭 가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네.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솔직히 이 경기 북부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규제와 개발 제한이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경기 남부에 비해서 좀 발전이 더뎌서 경기 북부민들을 조금 힘들어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를 타개하고자 여러 대안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 집중을 해볼게. 네. 경기 북부 분도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분도론이 뭔가요?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요한 네, 것은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1,350만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아닙니까? 네. 경기 북부는 10개 시군에 약 35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경기 북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첫째는 이제 군사 보호시설 네. 또 수도권 정비 보호법 이런 많은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북부는 그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네. 희생이 되었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 남부와 북부와는 현격하게 엄청난 차이로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남부와 북부의 그러한 벌어지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실이라는 그 남북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의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의 경제와 교육과 문화 심지어 의료까지도 많은 그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북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 바로 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분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인구 1,350만이라는 것은 어떤 광역의 행정의 규모로 볼 때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또 땅이 너무 넓습니다.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까지 오고 가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도 네.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분도론이 이제 대두가 된 거죠. 분도론 참 대두된 게 오랜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도민들로 바라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예, 예. 그 뭐 부의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1992년도에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그 당시에 처음 시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첨예한 이제 문제가 서로 엇갈려 있다 보니까 네. 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은
남부에 있는 분이나 북부에 있는 분이나 모두 다 같이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재작년이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네. 의정부에 와서 그런 연설을 했어요. 장차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통일특별단을 만들어야 한다. 네. 이런 그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네네. 아마도 우리 경기 북부의 많은 그 도민들은 평화통일특별도 분도에 대한 그 염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이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1992년도 네네, 맞습니다. 나온 얘기군요.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최근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북부가 그 되게 뭐랄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네. 남북 평화 모드가 이렇게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교착이 되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뭐 경기 북부의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향후 통일 시대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좀 꿈꾸고 계신지요? 아마도 그 경기 북부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체된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 협력의 요충 그 광역시가 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연천도 될 수가 있고 뭐 가평, 파주. 포천, 파주, 네. 심지어 김포까지도 네네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대무제태가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한 것을 많이 보완할 수 있고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된다면은 네. 아마 남북 경제 협력의 그 물꼬는 아마 급진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죠. 또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밀가루와 북한이 심을 수 있는 그 나무 묘목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네네. 제공하는 네. 그런 결과물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경기 북부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심지와 가장 희망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요즘 저도 경기도 연천 부근에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예, 예. 그 당시만 해도 약 15년 전, 20년 전인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네. 또 최근에 보니까 도로가 많이 좀 정비되고 예, 예. 연천 가는 길이 굉장히 좀 빨라졌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네. 이제 통일 시대를 좀 계획한 게 아닌가, 준비한 게 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네. 경기도만의 우리 경기도 의회가 아니라 아마도 이제 통일 시대에 직접 적정적인 지역의 당사자가 강원도와 경기도와 그렇죠. 인천 인천. 광역시가 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광역시 의회가 네. 얼마 전에 그 3개 의회가 평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접경 지역의 3개 광역시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한큼 더 앞서가는 네.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네, 앞으로도 뭐 좋은 활약도 바라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정 우리가 뭐 북을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희한하게 왜 국내에서는 그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다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함께 네. 살아가야 되는데. 예, 예, 예. 네, 이어가시죠. 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의정부시잖아요. 네, 네, 네. 요즘 또 의정부 하면 대규모 택지 개발 진행 중인 그 밀락지구, 고산지구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밀락 2지구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심이 새로 만들다 보면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심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시설인데 제가 이제 도의원이 돼가지고 준비했던 그 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교육적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네. 그 우리 밀락동에 있는 도서관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미술 전문 공공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은 예. 미술 그 좋은 작품들을 구경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의 기능과 네. 또 현직 현업 작가들이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창작의 공간도 마련된 그런 도서관이거든요. 네. 이런 이제 도서관이 마련이 되고 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저희 밀락 이 지구 내에 실내 그 종합 체육타운이 완성이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들이 체육에 대한 운동에 대한 그 복지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실내 배드민턴, 실내 테니스, 실내 수영장 네. 이러한 것들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체육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네. 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정말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이웃들이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공형 그런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복지 서비스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이상은 이제 그 밀락지구를 말씀드렸고요. 네네. 또 고산지구 말씀하셨는데 고산지구는 이제 금년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이 되는데 네. 저희들은 이 고산지구를 먹거리 그다음에 일자리 즐길 거리를 함께 갖추는 그런 그 개발이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 정말 즐기는 뽀로로 테마파크 네. 그다음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네. K-팝 공연장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서 네.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우리 금호동에는 또 하나 나리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미래 그 직업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직업 체험관 같은. 네네 그런 시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아픈 밀락지구, 고산지구, 뭐 네. 직업체험관 등등. 사실 저희 큰 누나가 의정부 살거든요. 소식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의정부 네, 참 네.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네. 소식을 전해주세요. 전하고 45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분답게 목표도 네, 또 네. 굉장히 굉장히 크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의정 활동에 좀 전념을 하신다면 네. 의정부 시민 뭐 나아가서는 경기도민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도시를 네. 이루는데 좀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도 갑자기 밀락지구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정말 들었거든요.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럼요. 네, 인구 수용도 더 경기북부에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 도시인데 의정부.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요즘은 현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게 있겠지만은 네네. 지역 아동센터 네. 또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의 네. 아이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뭐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도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또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네. 그러한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그 11명의 의원님들이 네네. 함께 의논하고 논의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 가족이 일단 잘 밑바탕이 돼야 모든 게 잘 되니까 가족을 위한 복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경기도 부의장과 또 삼선도의원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그 이후에 우리 부의장님의 정치 계획 활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좀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뭐라고 말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삼선 도의원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럼요, 또 네. 경기 북부에 저에게 삼선 도의원 허락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네.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현재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 역할을 주어진 다음에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렸네요. 네, 그럼 제가 또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 주셔도 예, 될까요? 네, 그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예.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가치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어요. 해불양수. 바다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 바로 해불양수거든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의 귀화 또 학력, 재산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걸 구분하고 차별하는 게 있는데 네. 네. 저희가 바라볼 때는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든지 그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함께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를 가리고 또 분파를 또 편가르기를 하고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복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복지 교범이 좀 나와요. 자업력에서도 가치에서도 네. 이게 또 철학이 녹아 있는 그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삼선위원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활동 예. 또 의정부에서 또 일 보시려면 수원까지도 오셔야 되고 정말 예. 바쁘고 출퇴근 시간만 해도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네네. 가족분들한테 참 그죠? 집에도 일찍 못 들어가고 그런 건 좀 없지 않을까 좀 있어요. 좀 예. 미안하거나 그런 거 좀 없으세요? 고맙거나 이렇게. 아마 저 말고 다른 그 선출 공직자들이 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예. 아마도 이제 그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함께 접촉하고 함께할 시간이 적죠. 네. 어떻든 저에게 선출직의 임기가 맡겨진 것은 우리 가정과 가족도 소중하지만은 1,350만 도민을 잘 섬기라고 네. 맡겨주신 그 임기의 기간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은 뒷전으로 놓겠다라는 시민이 우선이다. 네. 아니 뭐 가족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죠. 뭐. 그럼요. 큰일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딱 한 분한테만 미안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족 우리 중에 다 가족이겠죠? 모든 가족에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두루두루 복지스럽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니까요. 네. 그렇죠. 의원님 아직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예. 아직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을 대신해서 한번 말씀할 시간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저도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사회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140여명의 의원님들도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부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 늘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꿈을 고맙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후기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모든 이가 고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김원기 부의장님의 꿈꾸는 정치와 왠지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민을 섬기는 복지 행정의 실천, 정말 그 굳은 의지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모습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